우리가 흔히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으로 진단받는 많은 증상들은 곧 이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자율신경의 무너진 균형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원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자율신경은 자동차로 치면은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커의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생명활동과 또 중요한 이 내장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감기도 아닌데 미열이 계속된다거나 반대로 몸이 냉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된다든지 심한 두통, 또 생리통, 소화불량,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상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이 신경 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면은 암이나 치매 같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매일마다 만약에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신경의 불협화음이 생길 때 이것을 조율해 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율신경만 튼튼하다면 내가 애를 쓰고 또 노력하지 않아도 신경이 알아서 스스로 내 몸을 가장 쾌적한 상태로 또 병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켜 줄 테니까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 운동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호흡입니다. 이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안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유용한 도구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스로 의식을 하면은 빨리, 반대로는 천천히, 깊게, 또 반대로는 얕게도 할 수가 있죠.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작동하게끔 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항상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호흡이 얕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폭주하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면은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합니다. 운동이 몸을 단련하는 것이라면 이 호흡은 신경줄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호흡하기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 이 불안 속에 잠겨 있던 내 의식을 꺼내서 호흡에 두면은 내가 숨을 마시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호흡법 중에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꿀벌 호흡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꿀벌 호흡은 마치 벌이 날아다니면서 만드는 그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자연 숨을 몇 번 쉽니다. 원래 이제 쉬던 숨을 천천히 쉬다가 입술은 닫고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셔요. 그런 다음에 HUM, 흠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 돼요. 그리고 소리가 다 사그러들면은 코를 통해서 다시 들숨, 그리고 다시 흠 소리를 내면서 날숨을 내쉬기를 총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일단 3번 정도만 같이 해볼게요. 자, 자세 편안하게 잡으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몇 번 쉬다가 입술은 닫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들숨 날숨을 한 5번 정도 반복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냥 몇 번의 숨을 조용히 유지를 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호흡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배에 두면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볼록해지면서 복부 위에 있던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하면서 숨을 내쉴 때에는 배가 들어가면서 배 위에 손도 내려가게 됩니다. 느껴지시죠? 그런데 직장에서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 꿀벌 호흡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흠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굳이 흠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목구멍에서 바람 소리를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한번 들리셨나요? 이 숨은 처음에는 자연호흡에 가깝게 숫자 1, 2, 3 마음속으로 이제 세는 동안에 숨을 들이마시고 2를 세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1, 2, 3, 4를 세는 동안에 천천히 내쉬면 되는데요. 이때 이 내쉬는 날숨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이완작용이 강화돼요. 그렇지만은 꿀벌 호흡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얼굴이 빨개질 만큼 내 호흡의 가동성 보다 억지로 강제 날숨을 쉬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편안한 만큼만 소리를 유지하셔야 해요. 이 호흡법은 브라마리 호흡, 즉 산스크리트어로는 꿀벌이라는 뜻의 호흡 테크닉인데 소리를 내면서 날숨을 뱉으면은 긴장 없이 그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날숨이 길어지게 하고 또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빨리 가라앉혀서 진정시키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 초기에 교감신경이 막 항진하면서 간에서는 포도당이 과다 분비돼서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대소변 보기가 시원치 않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넘어가는 이런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막 초기에는 치솟았던 교감신경도 점점 좀 지치면서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콜티졸과 DHEA라는 그런 호르몬 분비도 같이 떨어지면서 자고 일어나도 피로 회복이 잘 안 되는 만성 피로, 그리고 여기저기 염증이 자주 생기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경험상 그 교감신경 활성도가 너무 떨어지고 몸이 지쳐 있는 사람은 꿀벌 호흡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교감신경에도 보약이 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면서 꿀벌 호흡으로 부교감신경을 같이 활성화하는 방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숨 고르기 한 번씩 하시면서 자율신경을 잘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습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